420의 우기는 끝났습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된 끊임없는 비로 인해 12구의 강변 지역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카오틀의 마을의 오래된 골판지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며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가 난다. 민 씨는 낡은 나무 창틀 옆에 서서 집 앞 골목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골목은 점점 물이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작년에 홍수가 났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폭풍우가 치는 어느 날 밤 구조 활동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폭우가 오기 전이면 민 씨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걱정으로 고요해진다. 민, 문 닫아. 작은 주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라디오에서 강물이 불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밤 심하게 범람할 수도 있어요. 밖은 어두웠지만 작은 주방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엄마는 폭풍으로 인해 전기가 끊기기 전에 밥을 다 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새쌀 냄새와 빗물 냄새가 섞여 비 오는 날에 익숙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은 대답했지만 여전히 창문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웃들이 서둘러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베이 삼촌은 가구를 높은 곳에 두고 있어요. 란 씨는 서둘러 옷을 모으고 있다. 마이 씨의 아이들은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높은 계단으로 가져오는 것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카오틀의 마을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물이 불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 주민의 대부분은 가난한 노동자이며 4층짜리 단순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기는 늘 큰 도전이다. 민 씨는 아버지의 오래된 비옷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작년 홍수 이후에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셔츠는 색이 바랬고 그의 마른 몸에는 약간 헐렁했지만 민에게는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엄마는 민이 비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무슨 일인지 보러 나갔어요, 엄마. 민, 진정해. 물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싶어. 조심하겠다고 약속할게.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여실히 드러났을 것이고 남편이 죽은 뒤 생계를 이어가는 데 겪은 고생이 여실히 드러났을 것이다. 그녀는 재봉사로 일해야 했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재봉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이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무모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민이 미소 지었다. 저는 멀리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지 보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민은 밖으로 나가자마자 차갑고 쏟아지는 비를 느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작은 골목은 이제 진흙탕 개울로 변했고 물 위에는 쓰레기가 떠다닙니다. 멀리서 홍수 경고를 알리는 확성기가 울려 퍼지고 천둥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는 골목길을 헤치고 새로운 도시 지역 인프라를 향해 나아갔다. 카오틀의 마을에서 1km 떨어진 새로 건설된 주거 지역으로 고급 빌라와 엄격한 보안이 갖춰져 있습니다.
두 지역 사이의 대조는 극명하다. 한쪽에는 붐비는 방갈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높은 울타리가 있는 웅장한 저택들이 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미는 폭우 속에서 도심의 문을 지날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갓난아기의 힘없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미는 울음의 근원을 찾으려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쏟아지는 비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이런 날씨에 아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피가 식는 듯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빌라 담장 근처에 홍수로 인해 물에 떠있는 요람이었습니다. 요람 속에는 두려움과 추위에 울부짖는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어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요람을 향해 달려갔다.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모든 발걸음은 강한 흐름에 맞서 싸우는 듯했습니다. 요람은 물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배수구 쪽으로 더 빨리 흘러갔습니다. 민 씨는 어머니가 매일 향을 피우던 관음보살상을 떠올리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는 옷이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움직이려고 노력했다. 물은 점점 더 빨리 흘러가며 온갖 쓰레기와 잔해물을 휩쓸고 갔다. 나무 조각이 떠내려와 민 씨의 다리를 때렸고 민 씨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그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가 자신을 축복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겉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노력 끝에 민 씨는 요람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아기는 젖고 차가웠으며 작은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이는 좋은 징조였습니다. 민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가슴에 꼭 껴안아 비로부터 보호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민이 아기를 안심시키려고 속삭였다. 아기는 너무 어려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안전하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흐느낌으로 바뀌었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아직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이 1분마다 더 빨리 불어나고 흐르는 가운데 어떻게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민 씨는 아마도 아기의 집일 빌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빌라의 발코니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이! 누가 내 아이를 구해줘! 민은 고개를 들어 발코니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을 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창백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비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졌습니다. 제가 아기를 구했어요. 부인. 민은 빗소리를 묻으려고 소리쳤다. 내가 그녀를 데려가겠어요. 그 여자는 자기 아이가 민 씨의 품에 안전하게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흐름에 맞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민은 걸을 때마다 소용돌이치는 물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팔에 안긴 아기는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은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고 끊임없이 물과 싸우느라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 전의 모습이 민 씨의 머릿속에 나타나 그에게 더 큰 힘을 주었다. 아빠,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기를 꼭 구해야 해요. 끊임없는 노력 끝에
민 씨는 마침내 빌라의 발코니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여자는 떨면서 곧바로 달려가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며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기 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쳐서 아직도 헐떡거리고 있었고 그의 온몸은 축축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아기가 무사히 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기는 괜찮아요, 아가씨? 민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민은 그 여자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얼굴과 온화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은 딸을 급히 확인했습니다. 좁고 추웠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부상이나 호흡곤란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괜찮아요. 그 여인이 속삭였다. 다행히 제때 도착했어요. 저는 응옥이고.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당황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린. 응옥.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발코니로 달려갔다. 그는 사치스럽지만 주름진 양복을 입고 있었고 아마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직장에서 돌아오던 중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투자 부동산 그룹의 회장인 꽝 씨로 민 씨는 신문이나 TV에서 가끔 그를 본다. 내가 여기 있어, 꽝, 니는 괜찮아. 이 소년 덕분에 응옥은 여전히 딸을 꼭 껴안고 말했다. 꽝 씨는 민 씨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은 감정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꽝이고 이 가족이 제 가족입니다. 당신은 제 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은 여전히 추위에 떨면서도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름이 뭐예요? 광 씨는 조끼를 벗어 민 씨의 어깨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민이에요. 민이 대답했다. 민, 광 선생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응옥 씨는 아기 린을 집으로 데려갔고 하이는 따뜻한 수건과 마른 옷을 준비했습니다. 값비싼 가구가 가득한 크고 호화로운 빌라는 민의 작은 집과 전혀 달랐다. 들어오세요, 아들아. 광 선생님께서 저를 초대하셨어요. 누군가를 보내서 집으로 데려다 줄게.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민은 고개를 저었다. 집에 가야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광 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운전사한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할게. 이 날씨에 혼자 갈 수 없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제 집은 근처 카오틀의 마을에 있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광 씨와 응옥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카오틀의 마을을 알고 있었다. 그 마을은 새 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푸자 근처에 위치한 빈곤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 개발을 위해 땅을 팔아야 했다. 아직 너를 집에 데려다줘야 광 씨는 확인했다. 그 동네는 심하게 침수됐어요. 하지만 민은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이웃에게 그가 고급차로 아이들을 픽업하고 내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 광 씨는 민에게 소리치며 돌아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내일 당신을 방문하겠습니다. 민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듯했다. 그에게 린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민은 휩쓸리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움직여야 했다. 그는 린과 그녀의 부유한 가족을 생각했고 두세 개 사이의 차이가 불과 수백 미터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민이 집에 도착하자 그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너무 걱정돼요. 민은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을 동시에 느끼며 아들의 행동을 경청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민을 꼭 껴안았다.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 민은 낡은 침대에 누워서 밖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그는 린을 생각했다. 나는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로 돌아왔을 때의 미소와 광 선생님의 약속을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생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카우트리 마을의 작은 골목길에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렉서스가 천천히 다가오며 이웃들의 관심을 끌었다. 차 안에서는 광 여사가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 옆에는 응옥 여사가 아기 린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이 엄마는 어젯밤부터 입었던 젖은 옷을 널고 있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집 앞에 광씨 가족 전원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안녕하세요. 광씨는 정중하게 말했다. 저는 린의 아버지인 꽝입니다. 저는 민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민은 깨어나서 어머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광씨가 실제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씨의 엄마는 재빨리 말했지만 그녀의 단순한 집 때문에 약간 당황했다. 그들은 작은 거실에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린 아기는 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는데 어제의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듯 눈이 맑았습니다. 민, 광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당신은 제 딸의 생명을 구했어요. 돈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하지만 나는 당신 가족을 돕고 싶어요. 당신이 한 일에 비하면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당신과 당신 엄마의 삶이 더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민은 봉투를 보고 이어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광씨는 미소 지었다.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당신이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제안이 있어요. 당신의 교육을 후원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요. 민과 그의 어머니는 모두 이 제안에 깜짝 놀랐다. 교육은 항상 그들에게 큰 관심사였는데
어머니의 노동자로서의 급여는 하루하루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좋은가요? 민의 엄마가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물었다. 광 씨는 일어나 재단에 있는 사진으로 걸어갔는데 사진 속에는 민 씨의 아버지가 단순한 액자 속에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이신가요? 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버지는 작년에 홍수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하셨죠. 광 선생은 오랫동안 재단 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향로에서 나오는 향 냄새가 매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돌아섰다. 당신의 아버지는 영웅이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 저는 작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큰 홍수가 왔을 때 그는 물에서 3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는 민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고 멈췄다. 응옥 씨는 재빨리 그에게 휴지를 건네주었고 그녀 품에 안긴 어린 리는 슬픈 분위기를 느낀 듯 웃음을 멈췄다. 저는 신문에서 그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광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건설 노동자였지만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똑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 씨의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해서 사랑만 있어요. 가족이 돌아가신 뒤로 삶이 더 어려워졌지만 민은 여전히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도와주고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매우 잘 키웠어요. 응옥 씨가 감정적으로 말했다. 저는 민 씨의 눈에서 이 나이에 보기 드문 성실함과 용기를 보았습니다. 작은 리는 갑자기 민을 향해 손을 내밀며 작은 손을 흔들었다. 응옥 씨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민 씨에게 맡겨 안아주게 했다. 아기는 팔에 안겨 밝게 웃으며 민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아마도 은인을 알아봤을 것이다. 광 씨는 또 다른 종이 한 뭉치를 꺼냈다. 또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투자 신도시 지역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 지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 가족에게 그곳에 아파트를 주고 싶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민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광 씨, 너무해요. 아니, 언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야. 이 지역은 높고 침수되지 않았고 내 학교와 가까워. 민, 너와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민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지만 우기 때마다 늘 걱정거리가 됩니다. 물이 불어날 때마다 어머니는 밤새 깨어 계십니다. 나는 민이 엄마를 무서워해서 광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엄마는 비가 올 때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응옥 씨는 매우 감동한 듯 덧붙였다. 저는 또한 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니는 분명 민이 곁에 있어서 기뻐할 거야. 어머니 매는 광 씨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고 떨면서 마치 그의 의견을 묻는 듯이 남편의 재단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맨 부인은 마치 모든 것을 목격한 듯이 여전히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민의 엄마가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가격으로는 이 아파트는 우리 가족에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광 씨가 말했다. 저는 아직도 옛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입니다. 특히 저는 제 딸을 구해주신 후원자님 가족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남자의 팔에 안겨있던 소림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남자의 윗옷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했다. 아기 소녀는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작은 집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광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을 시작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민의 아버지를 기념하여 기금 이름을 아빠를 위한 장학금으로 지을 것입니다. 광 선생님의 말에 방 안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의 엄마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고 민은 마치 아빠가 제단 위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 씨는 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당신 아버지의 정신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좋은 일은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날 아침은 많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 씨 가족이 떠날 때 태양은 하늘 높이 떠서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베이비 리는 여전히 맨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설득하여 함께 돌아오게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짐을 싸는데 도움을 줄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응옥 씨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새로운 아파트가 준비되었으니 언제든지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골목길로 사라진 후에도 민과 어머니는 여전히 작은 집 안에 서 있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가 하는 좋은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한 달 후 민과 그의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 지어진 넓고 환한 아파트가 부자 주택 사회의 8층에 있었다. 발코니에서 그들은 전체 도시와 그들이 살던 고대 마을 카우트레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민의 엄마는 여전히 할머니를 위해 재봉을 하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열심히 일하거나 초과 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광 선생님이 준 돈을 저축하여 그중 일부를 사용하여 새 집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광 가족은 주말마다 아기 린을 찾아간다. 아기는 즐겁게 기어다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민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당신을 볼 때마다 꼭 껴안고 싶어요. 저는 후원자를 알아봅니다. 응옥은 종종 농담을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깊은 존경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설립한 장학금 기금은 지역 내 많은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광 씨는 민을 학생 대표로서 기금관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초대했다. 이를 통해 민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는 아직도 정기적으로 카우트레 마을을 방문하여 옛 이웃을 돕습니다. 그는 매달 받는 장학금의 일부를 저축해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책을 사준다. 저녁에는 민이 새 아파트에서 자선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는 수업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민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여전히 자선 활동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너는 내 아빠랑 똑같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어요.
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살고 싶다면 유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기억납니다. 이제 당신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많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남의 어머니가 갑자기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1살이 조금 넘었지만 이미 첫걸음마를 떼었고 심지어 안민이라는 이름도 옹알이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만나러 왔어요. 응옥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는 아기 린을 들어 올리고 그녀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은 그가 주저없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홍수 속으로 뛰어들었던 운명적인 비오는 날 밤을 떠올리게 했다. 알다시피 내가 당신을 구한 게 아니야. 당신이 나와 우리 엄마도 구했어. 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민과 그녀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방문할 때마다 종종 카오틀의 마을에 있는 옛집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낡은 집을 개조해서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민의 어머니는 이곳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에게 무료로 재봉하는 법을 가르치는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아직도 보이니? 민은 제단 앞에서 속삭였다. 저는 아직도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단에 있는 아버지의 사진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떠돌고 있었고 깜빡이는 촛불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민의 어머니는 그의 옆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의 장학금 기금은 지역 경계를 넘어 많은 주와 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는 아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광 씨는 종종 민 씨를 장학금 수여식에 초대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그가 전해준 용기와 친절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시다시피 민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가끔 행복은 가장 작은 것에서 온다. 도움의 손길,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남다른 날이 갈수록 자라서 장난기 가득하고 사랑스러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주말마다 민 선생님을 찾아가는 버릇이 있다. 특히 작년 비 오던 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습니다. 민은 마치 슈퍼히어로 같아요. 램은 종종 그렇게 말하며 그의 눈은 감탄으로 빛났다. 민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린,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어느 날, 민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선 수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은 과거에 끔찍했던 홍수를 떠올리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민은 나를 안심시켰다. 여기는 안전해요. 그들은 8층 창문을 통해 비에 젖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카오틀의 마을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지만 광 씨의 그룹의 배수 개선 프로젝트 덕분에 지금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에 모였을 때 민의 엄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운명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민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한 후, 엄마,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에는 항상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잡을 만큼 용감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민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보면 그가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빠의 장학금 기금은 지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빈곤 학생들을 위해 생활기술 훈련 과정과 진로 상담을 조직합니다. 민 씨는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꽝은 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린을 구했을 때, 당신은 한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연민과 용기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남자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삼촌. 제 아버지는 항상 돈과 지위가 친절한 마음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리틀리는 이제 1학년이지만 여전히 민의 자선 수업에 정기적으로 참석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에게 나눔과 불우한 친구들을 도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린이 민이라고 물었습니다. 왜 나를 구했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민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옳은 일이야, 린.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민과 그의 어머니의 삶은 아버지 기금의 장학금 덕분에 점점 더 안정되었습니다. 민 씨는 하노이 의대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 씨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민의 엄마는 아들을 다정하게 껴안는다. 그녀는 의사가 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민의 결의와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광 씨와 응옥 씨는 여전히 어머니와 아이를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베이비 린은 이제 민의 엄마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민을 오빠처럼 여깁니다. 어느 날 린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하시는 걸 들었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민은 미소 지었다. 무섭긴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무섭다. 아빠는 가장 큰 두려움은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감히 도울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린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저는 민 씨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야. 린, 너는 항상 친구들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안다는 걸 알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느 비 오는 날, 린은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차를 멈추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는 민 씨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민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렇게 예에 바르지 마세요. 저는 그저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옷은 비와 피해자의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의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민 씨의 구출 소식은 동네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광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놀라지 않아. 내가 린을 구한 이후로 나는 내가 내 아버지처럼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 아버지 장학 기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기금이 작았지만 현재는 전국의 가난한 학생 수천 명을 돕는 권위 있는 자선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린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 젊은 학생이 민 씨에게 형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도울 준비를 해. 때로는 작은 일만으로도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어. 사람들. 민의 의대 시절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선 활동에 관한 수업을 공부하고 운영하여 그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매 주말 민 씨의 아파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베이비 린은 이제 훨씬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자주 민을 찾아와 수업 시간에 도와주곤 합니다. 저는 베푸는 일의 가치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의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린이 어느 날 말했다. 너는 의학을 공부하고 자선 활동을 가르치느라 매우 피곤한 듯하니 잠시 휴식을 취하지 않겠니? 민은 미소 지었다.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제 기쁨이에요. 어느 날 저녁, 민 씨가 다음 날 강의를 준비하던 중 인턴 병원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사고가 막 발생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민 씨는 주저하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익숙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익사하는 아이를 구한 뒤 심하게 다친 남자입니다. 의사들을 돕는 동안 민 씨는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서 비슷한 상황에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여러 차례의 힘든 시간을 보낸 후 마침내 비상 상황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구조되었고 민 씨는 그의 가족에게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는 민의 손을 꽉 잡았고 눈물이 흘렀다. 의사들이 없었다면 제 남편과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은 그녀의 손을 살짝 꽉 쥐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영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늦었다. 민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며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이는 카우틀의 마을의 옛날 습관이었습니다. 방금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너는 내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잖아. 엄마가 속삭였다. 민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저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엄마.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날 아침, 린이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방금 학급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반 친구를 돕기 위해 모금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리는 미소 지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흘렀고 그 운명적인 비 오는 밤 이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리는 현재 의대생이며 솔직함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지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광 선생님께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카우트레 지역에 자선병원을 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곳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리는 이 제안에 놀랐다. 자선병원은 그가 늘 꿈꾸었던 일이었지만 감히 생각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겠죠. 민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광 씨는 미소 지었다. 내가 처리해. 넌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해. 이게 내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한 보답이야. 남자의 어머니는 이 계획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의 아빠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 리틀리는 이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되었고 그녀 역시 이 아이디어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병원에 오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요. 자선병원은 현재 카우트레 마을에 있는 민 씨의 옛집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구하러 나갔고 아들은 홍수로부터 아기를 구함으로써 그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이 개원하는 날, 카우트레 동네 주민 전체가 축하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민의 옛 이웃들은 가난한 소년이 이제 의사가 된 것을 보고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를 봐요. 남자의 어머니는 병원 재단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진은 엄숙한 분위기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성공했습니다. 이 자선병원은 고카우트레 마을 주민들의 영적 지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민 박사는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진찰합니다. 그는 그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과 공유하고 격려합니다. 민 박사는 마치 구루 같아요. 내 옛 이웃, 베이 부인은 항상 밤낮으로 환자들에게 헌신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광 선생님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새로운 약과 의료 장비를 가져오십니다. 그는 민이 자라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알잖아, 어느 날 그는 말했다. 가끔 나는 그날 린의 사고가 운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당신을 도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린은 대학에서 사회사업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종종 병원에 가서 민을 돕습니다. 특히 그들은 아동보호를 담당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린은 민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어느 비 오는 날, 민 선생님이 환자를 진찰하던 중 응급 환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가 익사하는 아이를 구하려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민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그 남자는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맨의 손을 꽉 잡고 의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제 아이가 공경에 처하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항상 위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이 문을 닫은 후 민은 술집 재단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면 조용한 공간 전체에 친숙한 향이 퍼진다. 아빠, 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항상 나에게 유용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유를 알겠어요. 내일 병원에 가난한 사람들이 의사를 보러 오는 것을 보거든요. 돈도 없고 보험도 없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과 믿음이 있어요. 이 세상. 병원이 문을 연 이래로 카우틀의 마을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병원은 검진과 치료를 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배우는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민 씨의 어머니는 쉴 수 있지만 여전히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아들의 약초밭을 돌보고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죽을 끓이는 것을 돕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아마도 그녀의 가족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민에게 말했습니다. 광 씨와 응옥 씨는 여전히 자주 방문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만 도왔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이 되었다. 민이 자라면서 그녀의 성격과 친절함은 점점 민과 닮아갔다. 민이 병원에 갈 때마다 가끔 민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이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은 입양된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게 좋은 일이 항상 일어날 거라고 믿어. 민,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야. 민 씨의 아버지가 설립한 장학기금은 주요 자선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장학금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민 씨의 병원처럼 어려운 지역에 많은 자선병원을 짓기도 합니다. 비오는 밤에 부자의 딸을 구한 소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 학생이 민 씨에게 형님, 저도 형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은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난 전에 가난했지만 나를 도울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 이제 내가 널 도울 차례야.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야. 민 박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많은 귀중한 인생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환자가 떠난 뒤 민 씨는 병원에 혼자 앉아 재단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진 속 아빠는 여전히 예전처럼 부드럽게 웃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민은 속삭였다. 아빠, 저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남을 돕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병원이 문을 연 이래로 카우틀의 마을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질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이들은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민 씨의 옛집은 현재 병원으로 개조되었지만 기와지붕과 옛 정원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어 인내와 친절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 박사는 병원 개원 5주년을 기념해 특별 회의를 열었다. 카우틀의 마을의 옛 이웃부터 기금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까지 옛 이야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지요? 광이 말하며 일어섰다.
작년에 린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린이 나타나서 제 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3. 그는 저에게 연민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린은 이제 아름답고 성숙한 소녀가 되어 린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오는 날의 약한 아기가 아니라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었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궁금했어요. 린이 나를 구한 운명이었을까? 린은 행사에서 이를 공유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린의 엄마는 방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비 오는 밤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떠난 남편을 기억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 자식이 자라서 그토록 쓸모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을 것이다. 할머니, 린은 생각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 많은 사람과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파장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할머니가 저에게 용기와 희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듯이 저도 그것을 퍼뜨리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저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이 자선병원은 지역의 밝은 빛으로 남아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린 씨는 친절한 마음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그의 길을 계속합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의 유명한 말인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가장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